동화재판 베니스의 상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결혼 비용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안토니오는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정에는 재판관으로 변장한 포샤가 들어왔습니다. 포샤는 안토니오 친구의 아내였지요. 괴상한 소송을 했군. 위약금 대신 살덩이 1파운드라니. 그러지 말고 샤일록, 자비를 베푸는 게 어떻겠소? 아니, 재판관님,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안토니오는 유태인 금융업자라는 이유로 늘 저를 무시하고 욕을 했지요. 제 턱수염에 침을 뱉었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사람 잡는 개아들이라고도 했지요. 저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안토니오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돈을 빌리면서도 침을 뱉고 발로 차겠다고 협박하더군요. 개에게 돈을 빌렸으니 마땅한 공기를 원한 것뿐입니다. 차용증이 있고 여기 공증까지 받았지 않겠습니까? 법정이 소란해졌습니다. 안토니오의 친구가 나서서 돈을 10배로 갚겠다고 했지만 샤일록은 한사코 거부하며 차용증에 쓰인 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줬소. 샤일록은 살 1파운드를, 그것도 안토니오의 심장 가까운 부분에서 베어낼 권리가 있다. 오, 현명하시고 공정하신 판사님. 단 이 증서엔 피는 한 방울도 당신에게 준다는 말이 없소. 살 1파운드는 가져가되 만약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샤일록의 토지와 재산은 베니스의 법에 의거해 국가가 몰수한다. 첫 문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나와 있어요. 남 대신 뭘 해주면 안 돼요. 명의 빌려주거나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남 대신 돈 빌려주는 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 간에도 돈을 빌려주거나 예. 뭔가 이렇게 금전거래 오갈 때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되나요? 써야 정상이에요. 네. 가족 간에도? 예, 써야 정상이고요. 그게 쓰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게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증여세가 부과돼야 정상이에요. 공짜로 주면. 네. 차용증을 쓰는 건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빌려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간단히 빌려주셔야지 여기저기 막 빌려주시잖아요. 무등록 대부업이 될 수가 있어요. 차용증에 보면은 이자율을 적잖아요. 그렇죠. 예.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되죠. 그거를 안 쓰면 5%가 자동 적용이 됩니까? 예, 네네네. 예. 그 명시를 하면은 명시된 이자가 네, 적용이 되는 개인 거고. 간의 그 약정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안토니오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많이 묘사가 돼 있는데 안토니오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나쁜 행동을 했죠. 욕도 했고 욕하면 모욕이죠. 턱수염에 침 뱉었죠. 폭행. 그다음에 발길질한 거 폭행. 개아들이라고 하니까 네. 또 모욕.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협박까지 해서 돈을 빌렸다고 하면 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공증까지 했는데 돈을 안 갚았다. 사기가 될 수도. 공증을 받았다는 게 특별히 뭐 공증 받았다고 뭐 죄가 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요. 공증은 그냥 일반적으로 공증 사무실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거라 공정증서 자체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만 있을 뿐 그 사람을 특별히 보호한 수단은 아닙니다. 살덩이 1파운드 요걸 받겠다라는 거, 요 자체는 어떤 거예요? 무효죠, 무효. 우리나라에서 신체라든지 장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겨준다 이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무효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럼 다 돈을 그런 것들이 받고 무효입니다. 나서 이 살덩이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안-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돈을 안 돌려줬는데 돈은 돌려줘야 돼요. 살덩이는 안 줘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고 돈을.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네. 애초에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살덩이로 돌려받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돈이 없는 거를 이미 다 말한 거랑 다름없어요. 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 단지 민사적으로 100만 원은 갚아야 될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나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재판장을 지금 자기가 사칭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격 사칭해서 재판하면 재판 자체가 무효예요. 자기는 이제 교도소를 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살을 만약에 떼가버리면 적법한 겁니까 불법인 겁니까? 그렇군요. 논란이 될 수가 있죠. 네. 상해죄거든요, 사실은. 두 분의 변호사님들이 좀 나눠줘서 이야기해볼 만한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허락하에 살 때 가면 문제가 되는지, 처벌 대상인지. 우리가 법에 피해자의 승낙이라고 있어요, 형법상. 아니 피해자가 승낙을 한 거면 그 자체가 무죄가 아닐까요? 저는 무죄다. 무죄다. 네, 승낙이 있었다. 저는 살 때 가면 무조건 유죄입니다. 제 살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키우느라고 고생했는데. 피해자의 승낙은 이제 범죄가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이전에 네가 범행을 저지르는 거 인정하겠다. 뭐 절도죄로 예를 들면 가져가는 거 이제 괜찮다 가져가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이런 범죄 아실 거예요. 폭행죄. 합의하면 그 처벌 안 받는데 괜찮아 욕해.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죄를 묻기가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게 피해자의 승낙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근데 나 죽여줘. 할 때가 어떻습니까? 봐줘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의사로 받아들이더라도 나라에서 또 우리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심장 가까이 있는 살을 떼가라고 한 거는 나를 죽여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네. 처벌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피해자 승낙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심장에 가까운 살을 떼 간다 하더라도 피가 나지 않게 조심히 이제 떼 가고,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자기의 신체를 상해해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형법상 적용이 되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 승낙이 명확히 있었고,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것은 그 의사 행위가 묵시적으로도 있어도 되고 명시적으로 있어도 되고, 그리고 그 시기도 행위 때까지 유지만 된다면은 네. 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 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입니다. 보험 사기를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보험 네. 사기를 하려고 가장으로 만드는 게 있잖아요, 사고를. 근데 이제 저희 둘은 이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험 사기죄로 철컹철컹은 하게 되겠죠. 지금 살 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가 살 떼어질 때도 허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허락을 할까요?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게 살 떼는 순간에도 허락이 있어야 돼요. 아니 떼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떼가라고 했는데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통상에 이게 경제적인 범죄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지금 여기는 거래 관계가 싹 끝난 다음에 이제 반환하는, 변제하는 과정인데, 네. 변제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살이 떼어질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승낙이 없다고 봐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 신체에 긴급하게 급박하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아무리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하는 경우 국가적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게 우리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신체에 상해를 끼치는 걸 이미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온다는 뭐 자극적인 그런 상황들 말고 단순하게 그 살 한 덩이만 조금만 떼어간다고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상해죄 그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 게. 동아 재판의 결과는요, 우리 박형윤 변호사님의 승리입니다. 뭐 얼마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는 동아일 뿐 오해하지 말자.